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우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화 공부를 하실 때 위대한 영화 같은 책을 읽어라. 그리고 뭐 오늘의 영화 같은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나 신의 시장대 같은 거 봐라 했는데 계속 안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를 녹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 책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저작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제 이 영상을 보고 이 책을 사서 보고 싶은 느낌이 들도록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깔끔하게 내 멋대로 해라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위대한 영화 로저 에버트 2권에서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자, 내 멋대로 해라. 감독 장리 꼬다르, 출연 장폴 벨몽도, 진 세버그, 제작 1959년 90분 프랑스.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내 얘기만 했고 당신은 당신 얘기만 했어. 서로에 대해서 얘기했어야만 했을 때. 미셸이 페트리샤에게. 자, 이게 시작합니다. 현대 영화는 1959년 장리 꼬다르가 만든 내 멋대로 해라 원제, 이게 어버트 슈트블레 지점에서 시작된다. 프랑스라서 제가 잘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1941년 시민 케인 이후로 이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한 데뷔작은 없었다. 고다르의 점프컷 기법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걸출한 기법이라고 의무적으로 거듭 거론하지만 깜짝 놀랄만한 기법이었던 만큼 이는 사실 훗날에 가서야 거론되기 시작한 얘기였다. 이 영화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은 우물쭈물하지 않는 진행 속도, 쿨한 초연함, 권위에서 벗어난 자세,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집착하고 거대한 사회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중심적인 젊은 주인공들이었다. 내 멋대로 해라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보니 앤 클라이드, 황무지, 배드랜드스와 60년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일으킨 격변을 일직선으로 꿰뚫는 계보가 있다. 이 영화는 1967년에서 74년 사이에 꽃피웠던 할리우드의 황금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장폴 벨몽도가 연기하는 천하태평 살인마 미셸의 직계 후손들인 파치노, 비티, 니콜슨, 펜이 연기한 캐릭터들을 헤아리지 않고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없다. 내 멋대로 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면서 영화로 빨아들이는 위력을 가진 살아 꿈틀거리는 영화로 남아있다. 그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것은 두 젊은 캐릭터들의 순진함, 그리고 도덕과 무관한 태도다. 실제보다 더 터프한 척하는 자동차 도둑 미셸과 소르본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길거리에서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파리판을 판매하는 미국인 패트리샤, 가로치고 진 세버그, 가로 닫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까? 영화에서 벌어진 중요한 두 건의 살인은 모두 미셸이 다른 누군가의 권총을 우연히 갖게 됐을 때 벌어진다. 패트리샤가 그와 엮이는 것은 애정과 섹스, 그리고 그의 갱스터 페르소나에 대한 매혹이 비슷할 정도로 작용한 결과처럼 보인다. 미셸은 그가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들처럼 터프해지고 싶어하며 보가트를 우상으로 여긴다. 그는 거울을 보며 표정 연기를 하고 중절모를 쓴다. 그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모습은 한 번도 볼 수 없다. 그의 입에는 담배가 떨어지는 것은 다른 담배를 끼워 넣을 때뿐이다. 이 담배는 사방에 등장하기 때문에 미셸이 죽어가면서 연기 같은 숨을 내쉬는 것은 고다르가 우리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26세의 벨몽도에게는 10대의 분위기는 아직도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처음 봤을 때 그가 쓴 모자는, 심지어 그가 문 담배는 그의 얼굴에 비해 너무나 커 보인다. 보슬리 클라우더는 그가 보는 사람을 최면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못생겼다고 뉴욕타임스에 선동적인 리뷰에 썼지만 크로우더의 글도 벨몽도가 장 가벤과 제라드 드파이두 사이에서 가장 성공한 프랑스 스타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세버그는 미국에서 재앙 같은 데뷔를 한 후 연기 경력을 다시 시작했다. 오토 프레밍거엔 성녀 잔다르크 1957년 1스타를 찾기 위한 유명한 오디션을 주최하고는 아이오와 마셜타운 출신의 연기 경험이 없는 18세 아가씨를 캐스팅했다.
세버그는 끔찍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녀의 연기를 실제보다 더 열악하게 평가한 것들도 있었다. 프레밍거가 자신이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차기작 슬픔이여 안녕 1958년에서는 더 심한 악평을 받았다. 그 후 그녀는 유럽으로 날아갔다. 고다르가 내 멋대로 해라에 그녀를 캐스팅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21살에 불과했다. 그녀가 연기하는 패트리샤는 이 영화가품은 위대한 수수께끼다. 우리는 미셸에 대해서 외모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갱스터처럼 자세를 취하고 쿨한 겉모습을 유지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겁에 질려 있다. 그의 페르소나는 절망감을 감추기 위한 연기다. 그런데 패트리샤는 어떤가? 그녀는 임신했으며 아이의 아버지를 미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응당 중요한 사건이어야 할 텐데도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미셸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보들, 그는 살인자이고 유부남이며 2개 이상의 이름을 쓴다를 너무나도 초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말갈량이처럼 생긴 그녀의 얼굴을 연구하고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를 궁금하게 된다. 그녀가 미셸을 배신하는 것도 미셸 때문이 아니며 옳고 그름 사이의 문제도 아니라는 게 밝혀진다. 그 배신은 자신이 미셸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신에게 제기한 시험일 따름이다. 이 영화에 대한 리뷰들이 그녀를 괴물로 덜 현혹적이기 때문에 미셸보다 더 사악하게 묘사하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내 멋대로 해라의 촬영은 많은 전설을 낳았다.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의 웰메이드 전통을 거부하면서도 더 거칠고 더 실험적인 개인적 스타일을 포용한 프랑스 누벨바그에 속하는 핵심적인 영화 중 한 편이다. 누벨바그 감독들 중 상당수가 반체제 잡지 까이에드 시네마의 평론을 기고하는 평론가로 경력을 시작했다. 내 멋대로 해라의 크레딧은 고다르의 연출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트리포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포함한 누벨바그의 출석부다. 고다르가 아침마다 당일치 촬영용 시나리오를 집필한 것은 유명하다. 클로드 샤브롤은 프로덕션 디자이너 겸 기술 고문이었고 작가 다니엘 블랑제는 경찰관을 연기했으며 트리포와 밀고자 역의 고다르, 자신을 위한 단역도 있었다. 모두가 파티에 참석했다. 조 감독은 피에르 르시앙이었는데 1인 다역을 맡은 그는 영화사에서 등장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재주가 많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1950년대 만든 범죄 영화들을 통해 누벨바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장 피에르 멜빌은 패트리샤가 오를리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작가를 연기한다. 여기서 그는 인생과 섹스에 대해 설명한다. 인생에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이, 여자들에게는 돈이. 멜빌의 도박사 봅 1955년은 봅에 대해 밀고 하는 남자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미셸이 친구에게 도박사 봅은 내 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말할 때 인용된다. 영화에 관한 내밀한 농담 중 하나가 항상 거론되는데 그 농담은 실제로는 틀린 얘기다. 미셸의 가명 라즐로 코박스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가들이 헝가리의 전설적인 촬영 감독의 이름을 인용한 것이라고 소개한다. 사실 고다르는 당시 코박스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샤브롤의 이중회전 1959년에서 벨몽도가 연기한 캐릭터를 인용한 것이다. 영화사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인용하는 영화에서 영화의 미래와 맞아떨어지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이 영화에 참여한 고다르의 핵심적인 동료가 촬영감독 라울 쿠다르였다. 그는 고다르와 여러 차례 작업했는데 주말 1967년 대표적이다. 이것은 쿠다르의 4번째 영화였는데 그가 활용한 방법들은 전설이 됐다. 트래킹 슛을 찍기 위해 트랙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됐을 때 그가 카메라를 붙잡고는 직접 휠체어를 밀었다는 얘기. 리얼리스틱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다른 많은 픽션 영화에 영향을 끼친 거친 화면을 이뤄낸 방법. 근사한 조명을 경멸했다는 얘기. 가벼운 카메라가 탄생하기도 훨씬 전에 핸들드 테크닉을 활용한 방법. 어떤 숏에서 샹젤리제의 가로등이 벨몽도의 뒤쪽으로 다가오게끔 타이밍을 맞춘 방법 등 벨몽도가 침대에 누워있고 세버그가 침대 옆에 앉아 2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사랑스러운 배경 조명으로 잡은 숏이 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2사람을 구름 속으로 담아버린다. 이 숏은 참신함과 자연스러움으로 살아 움직이는 긴 씬에 포함된 장면이다. 집에 돌아온 패트리샤는 미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시덕거리고 담배를 피우고 싸우고 결국에는
사랑을 나눈다. 그녀는 포크너를 인용한다. 슬픔과 무 사이에서 나는 슬픔을 택할 것이다. 미셸은 자신이라면 무를 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슬픔은 타협이야. 그녀는 어린 소녀를 그린 르누아르의 포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는 누가 더 예쁘냐고 묻는다. 미셸은 가면을 들고 있는 남자를 그린 피카소의 포스터 아래에 앉는다. 심란하게도 이 기다란 씬 내내 두 사람 모두 꽁초들을 창밖으로 내던진다. 이 장면에서 그리고 영화 내내 고다르는 점프컷, 계속되는 동작이나 대사 도중에 편집을 하면서도 편집돼서 이어진 둘 사이를 이어붙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을 활용한다. 이 기법은 정치적인 의도에서라기보다는 약간은 우연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라고 호주 평론가 조너선 도스는 말한다. 완성된 영화는 30분 정도 길었다. 고다르는 씬이나 시퀀스 전체를 드러내기보다는 씬 내에서 가위질을 하는 쪽을 택함으로써 지금도 액션 영화 감독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들쭉날쭉한 편집 스타일을 창출했다. 고다르는 가위를 들고 필름으로 다가가서는 따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건 잘라버렸다. 이 기법은 두 사람이 훔친 컨버터블을 타고 파리를 드라이브하는 장면에 매력을 더해준다. 그리고 미셸이 패트리샤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녀의 어깨 너머로 클로즈업을 잡는 일련의 컷이 있다. 경찰에게서 달아난 두 연인이 극장에서 숨어드는 장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다르와 트리포가 한때 감동 물망에 올랐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에 그대로 인용됐다. 각각의 경우 대사는 그들의 행위를 반영한다. 보니와 클라이드는 우리는 돈더미 속에 있어 라는 대사를 듣고 미셸과 패트리샤는 저속한 식객에게 둘러싸인 여자에 대한 대사를 듣는다. 영화는 선풍적인 환대를 받았다. 영화라는 매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도 말해도 무난할 것이다. 이 영화를 본 젊은 감독들은 극장을 나서기도 전에 전통적인 스튜디오 영화를 찍겠다는 의지를 내팽개쳤다. 나중에 이 영화의 후손인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보니 앤 클라이드를 경멸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타임스의 크로우더는 내 멋대로 해라에 대해 추접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에 비하면 더럽다는 표현은 정말 유순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서 점프컷은 화면상의 불협화음이었다. 그렇기는 해도 크로우더는 그것은 클리셰가 아니다 라고 인정했고, 스타일과 캐릭터 톤 면에서 영화가 보여준 대담한 독창성은 점잖 빼는 할리우드 영화들을 신속하게 진부한 영화들로 만들어버렸다. 고다르는 1960년대에서 가장 유명한 혁신가가 됐다. 나중에 틀에 박힌 실험들로 기울면서 길을 잃기는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그것들을 획득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는 이 영화에서 빠르고 확신에 찬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리피스가 국가의 탄생으로 웰스가 시민 케인으로 그랬던 것처럼 영화사의 전환점을 이뤄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보세요.